네, 계속 이어서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URL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URL 주소를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하게 될 그런 URL 주소들을 좀 분석을 하다 보면 비슷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URL 주소들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패턴들을 잘 찾아내면 반복적인 코드들을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CSS 셀렉터하고요, 그 다음에 URL 주소에 대한 그런 정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럼 어제 과제로 바로 갈게요. 자, 어제 과제는 뭐였었냐면은 다음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자. 그 다음에 검색 결과 중에서 뉴스를 보자. 그럼 그 뉴스가 페이지가 밑에 있어요. 그때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뉴스 기사 제목과 링크를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요걸 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URL 주소, 일단 과제의 내용이 뭔지 볼게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검색어를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검색어를 입력하는 게 있고, 네, 여기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게 있군요. 한번 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변경됐나요?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검색한 거예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검색어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올림픽 같으면 그 올림픽에 대한 특별한 페이지가 다음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뭐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거면 코로나 관련된 페이지가 또 보이기도 하고, 요 부분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공통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위쪽에 메뉴가 있어요. 통합 검색, 뉴스, 블로그 뭐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연관 검색어라고 얘기를 하죠. 연관 검색어들이 있고요. 그다음 프리미엄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광고예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검색어를 입력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볼 것 같은 그런 광고들을 올려줍니다. 물론 여기는 광고비를 지급하는 그런 것들 우선으로 보여주기는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뉴스 검색. 뉴스 검색이 이렇게 요만큼만 있어요. 4개를 보여주고 있군요. 하나, 둘, 셋, 4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블로그 검색 결과. 그러니까 여기는 통합 검색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결과를 통합 검색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포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치면. 통합 검색에는 뉴스 검색도 있고 블로그 검색도 있고 뭐 사전 검색도 있고 카페 검색도 있고 등등등, 동영상 검색도 있는 거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서브 카테고리, 검색에 대해서 서브 카테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뉴스 검색 결과를 특별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블로그 검색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검색 결과를 보시면 되고, 저는 뉴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뉴스 더보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자, 아까 뉴스 더보기 전이랑 뉴스 더보기 누르기 전이랑 뉴스 더보기를 눌렀을 때랑 차이점, URL 주소에서의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통합 검색 결과예요. 통합 검색 결과인데 쿼리 스트링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쿼리 스트링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은요. 제가 end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파라미터와 파라미터를 구별해주는 역할이 and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파라미터들인 거예요. 전부 다 파라미터인데 W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TOT. TOT. DA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YZR 뭐 이런 약자만 봐가지고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NIL, 서치박스, BTN 뭐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뭐 대충 뭔가 서치박스라고 하는 뭐 검색 박스라는 의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버튼이란 뜻인 것 같고 뭐 근데 정확하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파라미터는 SUG 이렇게 돼 있죠. SUG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는 등호만 있고 값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 값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파라미터는 있는데 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낼 때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보낼 때 보낼 정보가 없는 거예요. SUG에는 보낼 정보가 없는 거예요. SQ에도 보낼 정보가 없는 거예요. O에도 보낼 정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값이 없어요. 여러분들 함수 호출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함수 호출할 때 전달하는 값이 없으면 그 파라미터 none 하고서 디폴트 아규먼트 있으면 그 디폴트 아규먼트는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런 URL도 비슷해요. URL.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그 값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값들이 없는 그런 파라미터들은요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뒤쪽에 여기가 Q라고 돼 있어요. Q. 그리고 Q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입력한 검색어가 들어가 있죠. 검색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잘 봐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WTOT, Q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이 부분은 등호 뒤에 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등호 뒤에 값이 하나도 없는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셔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필요 없는 파라미터들이에요. 자, 뉴스 더보기 클릭해 볼까요? 뉴스 더보기 어디가 바뀌었을까요? 쿼리 스트링 부분 보세요. 쿼리 스트링. W 뭐라고 바뀌어 있어요? 뉴스. 그러면 아까 W가 TOT라고 하는 게 감이 오지 않으세요? 토탈 검색, 통합 검색. 통합 검색으로 TOT, W에 TOT라고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Q가 검색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검색어.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바뀌어 있죠. 여기 바뀌어 있죠. 아까 그 필요 없었던 그런 것들 다 바뀌어 있죠. 그렇죠. 네. 필요 없는 파라미터들 없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DA나 뭐 스페이싱 이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값들이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거는 뭘까요? 다음이라고 하는 웹페이지에서 서치를 하고 싶고 그 서치가 뉴스 검색 결과를 서치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두 개는 W랑 Q. W랑 Q. 다른 것들은 의미를 잘 모르겠고. 이런 정도의 파라미터들만 파악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파라미터에 내가 필요한 거를 넣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정도를 파악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뉴스 말고 블로그 검색 결과 볼까요? 옆에 메뉴 중에서 블로그라고 있죠. 블로그 클릭해 볼게요. 블로그 클릭했을 때 주소가 어떻게 바뀌어요? URL 주소 중에서 쿼리 스트링 부분만 보세요. W 블로그, Q 사회적 거리두기. 안쪽은
넘어갈게요. 이쪽은 우리 관심 없어요. W가 바로 여기 있는 녀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뉴스면 W 뉴스, 통합이면 TOT, 블로그면 블로그. 백과사전이면은 뭐 딕트라고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인사이클로피디아라고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용어들 썼겠죠. 그런. 예. 카페면 여기 W가 카페라고 되어 있지 않을까요? 브런치면 여기 W가 브런치라고 되어 있지 않을까요? 볼까요? 백과사전. 아, 백과사전은 완전히 다르군요. 백과사전은 여기 주소 자체가, 도메인 주소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네, 요거는 제 예상이 틀렸네요. 이건 제 예상이 틀렸고, 여기는 그대로죠. Q 검색어, 여기는 그대로고. 백과사전은 제가 예상이 틀렸고요. 카페 한번 볼까요? 카페. 네. 네, 제가 카페를 클릭했어요. 여기는 앞에는 똑같아요. 도메인 똑같고요. 뭐가 바뀌었어요? W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바뀌었어요. Q라고 하는 파라미터 그대로. 나머지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인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브런치도 혹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 안 바뀌는군요. 브런치, W가 브런치로 바뀌었죠. Q, 검색어 있죠.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URL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내가 무엇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제가 블로그 갔다가 백과사전 갔다가 카페 갔다가 브런치 갔다가 다시 뉴스로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요. 주소 보시면 W 뉴스 이거 똑같고요. Q 사회적 거리 있는데 여기는 또 아까랑 좀 다르죠. 네. W라고 하는 것과 Q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우리가 주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파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파악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뉴스 검색 결과를 봤어요.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뉴스 검색 결과를 봤고요. 자, 그 페이지에는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기사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기사는 그 사진이 있어서 사진에 썸네일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기사는 사진이 없어서 썸네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제목이나 링크를 찾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기사는 이렇게 연관 기사가 같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연관 기사고요. 그러니까 같은 제목에 혹은 비슷한 제목에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와 연관된 기사들을 같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연관 기사가 없다라고 할 때는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디를 우리가 찾아야 될까? 어디를 크롤링하면 될까? 어디를 긁어오면 될까? 여기 긁어오고 여기 긁어오고 여기 긁어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에 의해서 크롤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보들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오는 게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뭐 신문 출처까지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크롤링 해야 되느냐가 달라질 거예요. 빅데이터 검색 중에서 포털에 관련된 검색 중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네이버나 포털이 뉴스 순위나 이런 것들을 조작하느냐 조작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이버나 다음 그 누구도 우리는 뉴스 순위를 조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네.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그럴 때에는 뭐 신문 제목만이 아니라 기사 제목만이 아니라 어느 신문 기사냐, 진보 매체냐, 보수 매체냐, 뭐 경제 관련지냐, 종합 뭐 일간지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또 보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크롤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크롤링하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웹페이지에 대한 설명, 웹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보고 있어요, 우리는. 자, 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 뉴스가 제목, 그 다음에 어떤 기사 일부분, 그리고 신문 이름, 언제 발행된 건지, 그리고 다음 뉴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미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쭉 가보시면 밑에 페이지 번호가 있어요. 이게 페이지 번호입니다. 페이지 번호. 요즘은 여러분들 핸드폰이 많이 대세가 돼서 페이지 번호 클릭하는 게 별로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스크롤만 하면 계속해서 나오죠. 처음에 10개까지 보였다가 스크롤 더하면 20개가 보이고 또 한 15개 넘어가면서 스크롤하면 30개가 보이고 그래서 핸드폰이라고 하는 화면에 의해서 그 UI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근데 전통적인 웹페이지들은 이렇게 한 페이지를 너무 길게 만들지 않고요. 적절하게 그 페이지를 적절하게 잘라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웹페이지들이 그렇고요. 핸드폰이나 패드 같은 곳에서는 스크롤 할 때마다 여기가 계속 갱신이 되면서 기사의 길이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요즘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의 추세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페이지 여러분들 보통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겠지만 PC에서 브라우저 열고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스크롤 할 때 여기 이 스크롤 커서가 크기가 컸다가 스크롤 할 때마다 점점 이 스크롤 크기가 작아지는 거 못 느끼셨어요? 그러면서 페이지가 계속해서 길어지죠. 그게 그 핸드폰에 맞춘 UI여서 그렇습니다. 또 옆으로 샜네요. 옆으로 샜고. 다시 페이지 구조에 대한 설명을 계속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 검색 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뉴스 검색 페이지에는 뉴스가 모두 몇 개가 나오는지 볼까요? 뉴스가 모두 10개가 나올 겁니다. 아마 하나, 둘, 셋, 넷. 관련 뉴스 빼고요. 뉴스 빼고 5, 6, 7, 8, 9, 10. 10개의 뉴스가 보이고 있죠. 관련 뉴스 빼고요. 관련 뉴스 빼고 연관 뉴스 빼고 10개의 뉴스가 하나의 페이지에 보이고 있고요. 이 페이지 가볼까요? 네, 제가 밑에 있는 2라고 하는 걸 클릭을 했어요. 2라고 하는 걸 클릭하니까 새로운 요청이 서버로 간 거예요. 그죠? 새로운 요청이 서버로 갔는데 서버에 어떻게 갔는지 볼게요. 프로토콜, 그 다음에 서버 주소, 도메인 주소, 그 다음에 search 기능, 그죠? 그 다음부터 물음표부터가 이제 쿼리 스트링. 쿼리 스트링이 서버로 보내는 파라미터들. 뉴스 검색 결과라는 파라미터 보내줬고요. Q,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검색어 보내줬고요. 페이지 2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누르니까 여기가 바뀌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클러스터 페이지라는 것도 있죠. 뭔가 좀, 자, 두 개 중에 어떤 게 실제로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3페이지, 4페이지를 계속 클릭을 해보면서 클러스터 페이지가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 번호인지 P가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 번호인지 이거는 추측을 해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별로 우리 관심 없는 것들이고. 자, 그럼 3페이지 클릭해 볼게요. 3페이지. 자, 3페이지를 클릭했더니 파란 쿼리 스트링 볼까요? 뉴스 검색. 그죠? 검색어는 사회적 거리두기, P는 3페이지. 클러스터 페이지는 변한 게 없죠. 변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지랑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클러스터 페이지라든가 클러스터라든가 인코딩이라든가 DA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검색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이 뉴스 검색 결과를 보기 위한 필수 파라미터는 W, 뉴스, Q, 검색어, P, 페이지, 번호가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다시 1페이지로 되돌아가 볼까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하다가 다시 1페이지로 되돌아갔어요. 자, 다시 1페이지로 되돌아갔더니 어떻게? 보세요. W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죠. Q, P가 1로 바뀌었죠. 나머지 여기는 지금 우리 관심 없는 부분들. 네, 이해되십니까? 4페이지, 5페이지 두 개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4페이지. 4페이지도 뉴스는 10개예요. 그죠? 4페이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관련 연관 기사 빼고 10개의 기사가 페이지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뉴스 검색, 검색어, 페이지 4페이지. 이해되시죠? 함수를 호출하는데 W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나는 뉴스 검색할게. 검색어는 사회적 거리두기야. 페이지는 4페이지 보여줘. 라고 함수를 호출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URL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가 PC에 있는 브라우저, 핸드폰에 있는 브라우저가 서버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URL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달해주는 정보들, 전달해주는 값들이 파라미터인데 그 파라미터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법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쿼리 스트링을 만드는 문법은 항상 어떤 웹페이지나 동일해요. 앞에 웹주소 다음에 물음표를 써준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고 값을 써준다.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AND로 연결한다. 두 번째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고 두 번째 밸류를 써준다. 중간에 공백 있으면 안 돼요. 공백 없이 AND 써야 돼요. 공백 없이. 네. 이게 문법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문법은 없어요. 대신에 파라미터 이름은 개발자마다 다른 거죠. 네이버의 파라미터 이름이 다르고 다음의 파라미터 이름이 다르고 구글의 파라미터 이름이 달라요. 그거는 자기네 회사에서 만드는 거니까 변수의 이름은 그쪽 회사에서 만드는 이름을 우리가 따라야죠. 그것 말고는 문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힌트로 드렸던 거고요.
힌트로 드렸던 거고, 필요한 파라미터와 필요하지 않은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필요한 파라미터들로만 이루어진 URL 주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HTTPS 프로토콜이죠. // 그 다음에 검색하는 서버의 주소는 search. 다음 .net. 그 다음에 기능은 search. 그 다음에 물음표를 하고 검색어 정보들을 서버로 보내야 돼요. 자, W. 우리는 뉴스 검색 결과만 볼 거예요. and. 그리고 검색어 Q 하고서 여기가 검색어를 넣는 부분이에요. 검색어를 넣는 부분입니다. 검색어를 한글로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뭐라고 넣으실래요? 검색어. 누구나, 한 분, 아무나. 올림픽. 좋습니다. 올림픽. 그 다음에 and. 자, 위쪽 보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W, 뉴스, Q, 검색어. DA 뭔지 모르겠어요. 스페이싱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죠. 뒤에 페이지. 그죠? 페이지. 자, 그럼 and 다음에 P. 1페이지. 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페이지 열렸죠? 페이지 열렸죠? 웹 주소 어떻게 돼 있어요? 웹 주소 딱 우리가 만든 그대로 돼 있죠. https search. 다음 .net search w 뉴스 q 올림픽 페이지 1페이지. 올림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해요? 네. 우리가 그냥 만들었잖아요. 이거 마치 함수 호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했더니 검색창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검색창에 제가 여기 올림픽이라고 쓴 단어가 검색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검색 결과 보세요. 무슨 검색이에요? 뉴스 검색 결과 보여주고 있죠. 페이지 몇 페이지? 1페이지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자, 이 창 다시 닫을까요? 어제 과제하신 분 보니까 아마 베스킨 라빈스? 네. 로 검색하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과제를 보니까. 네. 검색해 볼까요? 2페이지. 1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올려서 클릭. 웹페이지 열렸죠? 새로운 웹페이지 열렸죠? 그렇죠? 주소줄. 제가 만든 그대로 들어가 있죠? search.down.net search W 뉴스 검색 Q 검색어 페이지 2페이지. 검색어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제가 입력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색어 들어가 있죠. 뉴스 검색 결과죠. 뉴스 10개 나와 있죠. 페이지 몇 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 보이고 있어요? 2페이지 보이고 있죠. 되셨어요? URL을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URL에 있는 파라미터들, 즉 쿼리 스트링에 있는 파라미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추측을 통해서 이것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만 선택하셔서 그거를 테스트해 보시면, 그리고 테스트를 했을 때 가능하면 그 URL을 쓰셔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할 때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다른 파라미터들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뽑은 URL이에요. 이 URL이 다음에 뉴스 검색어 결과 그리고 페이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URL. 여러 가지 다른 거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뭐 여기를 뭐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해보시면 새 창 방금 열렸고요. 네. URL 주소 보시면 제가 요청한 URL 주소 그대로 W 뉴스 검색 Q 검색어 빅데이터 페이지 2페이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검색어가 검색창에 들어가 있고요. 뉴스 검색 결과고요. 10개의 뉴스가 보여지고 있는데 보여지고 있는 페이지는 몇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숫자만 바꿔볼까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1, 2, 3, 4라고 하는 페이지 번호들을 우리가 직접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페이지가 바뀌어요. 페이지가 바뀌는데 여기에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직접 바꿔도요. 죄송합니다. 네. 네. 파라미터에 리퀘스트 요청 주소, 리퀘스트 URL에 쿼리 스트링 중에서 파라미터를 우리가 직접 수정하고 엔터를 하시면은요. 결과가 그렇게 돼요. 몇 페이지 보고 몇 페이지로 바뀌었냐면 여기가 3페이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클릭하는 기능과 그다음에 웹 주소에서 파라미터를 우리가 직접 바꿔버리는 기능이 동일한 거예요. 되셨죠? 되셨죠? 그다음에 여기 검색어 중에서 공백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공백이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는데 end와 end 사이에는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파라미터가 되는데 그 파라미터 값이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 공백을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것처럼 코드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긴 한데 가능할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링크가 빅에서 잘려버려요. 빅에서 잘려버리니까 이거 전체를 그냥 복사를 할게요. 전체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제가 여기를 공백을 한 칸을 줬어요. 자 그리고 엔터를 해보시면은요 동작하죠. 네. 동작하는데 크롬 브라우저가 여기를 자동으로 바꿔줘요. %20 이 %20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백 한 칸에 대한 그 코드 값이에요. 스페이스바 한 칸. 스페이스바 한 칸에 대한 그 코드 값이 %20이에요. %20.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걸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찌됐든 동작하죠. 검색어 부분 보세요. 검색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빅이라고 하는 단어와 빅이라고 하는 단어와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공백이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페이지는 몇 번째 페이지 보고 있냐면 두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테스트를 해보시면. 자, 그래서 자 보면 자 이거를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해서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프로토콜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도메인 이름 써주고요. search 페이지 번호, 페이지 이름 혹은 기능, 경로를 써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라미터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뉴스 검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꿀 게 아니고요. Q라고 하는 부분에 검색어가 들어가는 부분, P라고 하는 부분에 페이지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 페이지는 1, 2, 3, 4, 5 순서대로 바뀌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대로 1, 2, 3, 4, 5라고 해서 어떻게 반복문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반복문 만들어 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워드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 거예요. 키워드 하고서 키워드의 문자열로 아까처럼 베스킨 라빈스 검색어를 하나 넣고요. 그 검색어를 어디다 채울 거냐면 여기다가 검색어를 채울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검색어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값만 바꿔주면 다른 검색어가 여기 들어가겠죠. 빅데이터 하면 여기 빅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여기 머신러닝 그럼 여기 머신러닝이라고 들어갈 거고요. 도쿄 올림픽 그러면 여기 도쿄 올림픽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바꿔주면 키워드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페이지 번호는 반복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for I in range 몇 페이지까지 보기로 했어요. 6페이지까지 보기로 했죠. 5페이지까지 보기로 했죠. 1, 2, 3, 4, 5 그럼 6보다 작을 때까지잖아요. 6보다 작을 때까지 I가 페이지 번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I를 넣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게 우리가 보내줄 URL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URL 주소가 만들어졌으면 프린트 먼저 해볼까요? URL 주소. 자,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URL 주소, 두 번째 URL 주소, 세 번째 URL 주소, 네 번째 URL 주소, 다섯 번째 URL 주소. 자, 우리는 URL 주소를 프린트하는 게 아니고요. URL 주소를 어떻게 하면 돼요? 리퀘스트를 보내서 리스판스를 받으면 되죠. 맞아요? 리퀘스트 보내서 리스판스를 받으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리스판스를 받아봐야 되겠죠. 리스판스는 리퀘스트 점 방식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URL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리스판스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해보면 되겠죠. 프린트 리스판스 해보면 되겠죠. 해볼까요? 첫 번째 리스판스, 두 번째 리스판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4초 정도 걸렸네요. 5개의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5페이지. 5개의 페이지를 보는데 4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는 전부 다, 자, 200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성공했다. 리스판스를 제대로 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맞나요? 맞죠? 네. 그래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판스를 받는 것까지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URL을 통해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는 것까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됐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혹시 에러 있으신 분 계세요? 에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다 잘 되시죠? get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자, get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URL은 디폴트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고요. 파람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파람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일단은 none이라고 디폴트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none이라고 디폴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볼게요. 파라미터 URL이라고 되어 있죠. 파라미터 URL을 넘겨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URL을 넘긴 거예요. 그죠? 네. 자, 밑에 파라미터, 파람즈. 그러니까 이 파람즈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란 얘기예요. 앞에 있는 파람이라고 하는 의미, 콜론이 있죠. 앞에 있는 이 콜론, 파람이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라미터 URL 이런 뜻이에요. 파라미터 URL. 그다음 밑에 여기는 파라미터 파람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파람즈에 대한 설명이죠. 옵셔널이다라고 한 얘기는 아규먼트를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다는 얘기죠. 네. 넌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값을 넣는 경우에는 딕셔너리를 주거나 리스트 오브 튜플을 주거나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딕셔너리나 아니면 튜플들의 리스트를 주면 된대요. 자,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리퀘스트에 필요한 쿼리 스트링 안에 있는 즉 쿼리 스트링을 만들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요청을 보내잖아요.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잖아요. 요청을 보내는데 그 요청 보낼 때 URL에 쿼리 스트링이 있잖아요. 그 쿼리 스트링 안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딕셔너리나 리스트로 만들어라라는 얘기예요. 밑에 예제는 따로 없죠. 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하실 때에는 이거 금방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만드실 때요. 여기까지만 만드시면 돼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드실 필요도 없고요. https search 다음 net search 물음표 w는 뉴스 여기까지는 바뀌는 게 없죠. 네. 뉴스까지는 우리가 바뀌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복사하세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복사하시고 자 우리가 보내야 될 파라미터는 Q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P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보낼 거예요. 그죠? P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키워드를 넣고 P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페이지 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파람즈라고 딕셔너리를 만들게요.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자 이거는 약속한 거 그대로 써야 돼요. 다음 서치 페이지를 만든 개발자는 파라미터 이름을 Q라고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Q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어준다? 우리 키워드에 들어가 있는 값을 넣어줄 거잖아요. 그쵸?
keyword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서 만든 개발자는 페이지 번호를 넣는 파라미터 이름으로 p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을 썼어요. 그죠? 그러면 키 값을 p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i. 여기서 i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여기 for 할 때 나오는 여기 i. 그러니까 숫자로 1, 2, 3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Q는 검색어를 의미를 하고 P는 페이지 번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URL 분석하면서 URL을 분석할 때 알아낸 내용이죠. 그거를 딕셔너리로 만드는 거예요. 딕셔너리로 만든 다음에 리퀘스트를 어떻게 보낸다? 리퀘스트 점 겟방식 여기다 뭘 준다? URL과 파람스를 주면 된다. 여기 있는 URL은 여기 있는 URL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URL 그 다음에 이 URL에다가 덧붙여야 될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렇게 요청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를 요청 URL이라고 얘기하고요. 요청 URL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요청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요청 파라미터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그래서 요청 URL과 요청 파라미터를 넣어서 get 메소드를 호출하셔도 돼요. 똑같이 200, 200, 200 5번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호출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이렇게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드셔가지고 아예 그거를 URL 넘겨버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변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만드시는 게 더 좋아요. URL, 파라미터들 이렇게 해서 요청 URL과 요청 파라미터를 따로 만들어서 딕셔너리로 만들고 URL과 요청 파라미터를 넣어서 겟방식 요청을 보내시면 돼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